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청주도시공사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김건묵 이동지원센터장님께서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기 청주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은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 예산 대비 29억 5,683만 9천 원이 증액된 760억 70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21억 7,011만 8천 원 증액된 618억 6,211만 9천 원이며 자본 예산은 본 예산 대비 7억 8,672만 1천 원 증액된 141억 4,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9쪽에서 31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3억 2,858만 6천 원 증액된 250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일용근로자 법정수당 정산금 1억 5,139만 8천 원 등 3억 2,2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사무용의자 300만 원 등 59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5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3억 6,826만 8천 원 증액된 115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체육시설 8개소 CI 인쇄물 교체 및 정비 3,166만 1천 원 등 1억 4,25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영훈국민체육센터 무인자동화 BF 키오스크 1억 1,600만 원 등 2억 2,5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 스포츠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665만 원 증액된 8억 8,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 편의용품 등 사업 예산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2,782만 6천 원 증액된 50억 8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운전원 보안경 1,060만 원 등 2,28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직영 승용차 M미터기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92억 4,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 소각시설 1호기 반입장 감시원실 냉난방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 봉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967만 원 증액된 3억 2,5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종량제 봉투 배송 차량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수당 2,229만 원 등 2,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종량제 봉투 배송 차량, 전기 충전기 설치 공사 1,352만 원 등 3,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9,647만 9천 원 증액된 34억 4,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공공사업부 장사시설 CI 교체 1,487만 원 등 1,9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가덕 매화공원 및 오창 장미공원 CCTV 증설공사 9,602만 9천 원 등 1억 7,69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50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수탁사업입니다. 옥화 및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운용 예산은 26억 5,8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화 자연휴양림은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7,937만 5천 원 등 2억 2,9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시설인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은 사업 예산 7억 6,345만 4천 원, 자본 예산 2억 2,44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 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800만 7천 원 증액된 15억 4,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초정행궁 체험 프로그램 물품 517만 원 등 98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현도 오토캠핑장 원목 테이블 1천만 원 등 1,8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공사업부 소관 신수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202만 2천 원 증액된 7억 2,6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심천 친수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30만 6천 원, 에어바운스 유아 물놀이장 조성 용역 1,408만 원 등 사업 예산 4,20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8쪽 공공사업부 소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탁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설인 공공사업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5억 8,50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96만 1천 원 등 사업 예산 5억 8,26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사무용 인터넷 전화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라 2025년 최종 개발사업부 집행잔액 및 자본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등 순세계 잉여금 5,917만 3천 원 증가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3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434만 4천 원 증액한 31억 3,54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신규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521만 3천 원 등 3,351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다기능 복사기와 차량용 블랙박스 8억 3,3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오늘? 예산과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안 왔죠. 원래 안 와도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견 의원님. 입니다. 우리 공공사업부 과장님 오셨나요?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우리 오카자영 의원님 펌플라잉 안전점검에서 예산이 지금 2,4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설치했죠?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준공은 4월 달에 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준공했고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12월 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봤기, 네. 시범 운영하면 어떻게 뭐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평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약간 기울기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관리동 뒤편에서 소나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현재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저기 뭐 전동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현입니다. 반자동이라고 그래갖고 악셀레를 땡기면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고가 나면은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 기간은 그럼 1년에 몇 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이게?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1년에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개월 그럼 4월 달부터 뭐 가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안전사고에 좀 만전을 기하고 또 전문 요원도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수 의원입니다. 공공사업 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하고 그다음에 오카 자연휴양림하고 46쪽 그 별빛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오카 휴양림 세탁물 관련한 이불이 몇 채 정도 되나요?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옥화 자연휴양림은 이번에 인원 대비 3배수를 해갖고 910채를 저희 준비를 했고요. 별빛 자연휴양림은 160채 이상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이 방식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카 같은 경우는 수량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별빛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외주 위탁으로 나가는 같습니다. 표기를 좀 그렇게 다르게 했던 것 차이뿐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맞고 틀리고가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별빛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이고 9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고 오카 같은 경우는 1년에 1831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정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좀 산출 내역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개수 조정 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인데요. 체육시설 LED 투광등 구입해서 지금 변환기, 컨버터, 부품이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체육시설 LED 투광등 교체라고 해서 또 컨버터 교체해서 지금 1,740만 원하고
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LED 투광 등에 이제 그 컨버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거 이제 고장난 거를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할 때 저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수선 유지비로 이제 그 교체하는 작업 비용을 이제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입이라고 하는 1,700만 원은 구입을 하는 거고 네, 교체는 맞습니다. 수선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광기를 수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투광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걸 교체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못 하고 저 외주를 불러서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푸르미 스포츠센터 고객 편의 용품에 비누하고 수건이 있는데 이게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20% 가까이 지금 추가로 하겠다라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왜 이게 추가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본 예산 때 그 좀 이제 많이 잡지를 못해갖고 추경에 좀 이제 필요한 수량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용객이 늘었거나 뭐 지금 당장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당장 수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1년에 쓰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본 예산에 좀 예산이 어차피 넉넉지 예측해서 못해서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본 예산에 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100회만큼이 1년에 필요한데 80밖에는 본 네, 예산에 맞습니다. 편성이 안 됐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20만큼 예측했을 때 20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주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어차피 1년에 네. 지금 상반기 4월인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영훈 국민체육센터 무인 자동화 락커 및 시스템 관련해서요. 그 영훈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언제였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영훈국민체육센터는 23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24년도 개관했으면 그때 네. 락커가 설치가 이미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무인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건 지금 사용한 지가 네. 채 4년이 안 쓰였는데 저희 체육사업부장 교체를 한다라는 걸로 체육사업부장 보여지는데. 김동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복대, 가경, 산남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락커하고 처음에 이제 입장을 할 때 락커하고 이제 그 입장을 할 때 이제 연관이 그 락커가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훈국민체육센터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락커를 전체를 교체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자물쇠하고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락커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을 기존 락커에다가 부착을 하는 형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락커를 사용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네.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데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락커 사이즈도 개개인당 사용하는 락커 사이즈도 좀 작게 나온 건지 거의 그거에 대한 비슷하게 불편함은 나오기는 없나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간에 이제 다른 데보다 여기는 이제 보통 수영장이 5레인, 저희가 이제 산남 같은 경우는 5레인이 있고요. 가경이나 복대는 6레인이 있고, 영훈체육센터는 7레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훈체육센터가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소에 그 락커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좀 약간 적게 저희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영훈도 마찬가지고 가경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지금도 사실은 본 의원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주차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사님.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영훈 어울림센터의 1층 주차장 영훈 어울림센터의 주차장이 이제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훈 체육센터 이제 그 뒤편에 지금 주차 차단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이제 하고 4월 말일경서부터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훈 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산남이나 뭐 다른 이제 그 복대 같은 경우 가경 같은 경우는 좀 장소가 그 옆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대중교통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십사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경동 그쪽에 MC 문화방송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쪽이나 그 앞에 휴먼시아 아파트 쪽이나 그쪽 부근을 좀 협조를 구하는 거는 어떨까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MBC 쪽도 저희가 협조를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MBC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도 뭐 자기네들 주차하기도 힘든데 니네들 거 받아들 여력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영기획부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인데요. 탄소중립 실천 선도단 간담회 회의비를 편성을 하셨는데요. 공사중심 관내 22개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산하 뭐 관련된 기관인가요? 예, 경영기획부장 최성렬입니다. 지금 간담회 갑자기 이 기관들 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지금 저희가 탄소 중립 실천 선도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체육회 뭐 관련 단체들 등등 해갖고서 저희가 22개 기관을 선도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정기적 비정기적 실무 회의에 필요한 회의비를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그 실무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 관련해서 탄소 중립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션, 비전 같은 것들을 도출해내는 미션 회의 비전은 기구인가요? 지금 도출이 돼 있고요.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어떤 그 모임체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이어가지고 이완복 의원입니다. 공공사업부 예산 45쪽에 보면 미원 별빛 자연 휴양림 객실용품 그 휴양림 그 객실용품 구입으로 바베큐 화롯대 40개를 구입한다 했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은 바베큐를 이용하고서 남은 불씨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서에서는 그 화롯대 그 구입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에게 그 편의 제공도 좋지만 화재 안전에 관련하여 가지고 뭔가 그 좀 대책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공공사업부장 임광현입니다. 예, 객실 용품으로다가 바베큐 그릴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셔갖고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별빛 같은 경우에는 최적이라 생각해 갖고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라든지 투척용 소화기, 그다음에 그 분무용 물 뿌리개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을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치를 안 해놓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공공사업부장 임강렬입니다. 소화기는 객실 내에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객실 내와 객실 외로다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 예방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실. 하여튼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45쪽에 보면은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해서 45쪽에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46쪽에 미원 별빛 자연 휴양림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그 위탁 처리를 맡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중복되는 예산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사업부부장 임광현입니다. 옥화 자연휴양림의 세탁과 별빛 자연휴양림의 세탁은 사용 양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옥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70인에 3배수로 해갖고 910인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된 예산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별빛 자연휴양림은 20개 객실에 160인을 갖다가 3배수로 해갖고선 할 계획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이 용역으로다가 해갖고선 저희가 입찰을 보든지 해갖고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9쪽을 보면은 미원 별빛 자연 휴양림 가전제품 구입으로 세탁기, 건조기 뭐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46쪽 세탁물 위탁 처리에 맡기면 되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렬 가전제품을 또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이거는 가정용 세탁기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그 행주나 걸레 같은 걸 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위탁을 내보낼 수는 없어갖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자체 세탁을 하려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미원 별빛 자연 휴양림 그 매입할 때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 매입할 때 그래도 본의원이 뭐 다들 열심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익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그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그 위생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또 가고 싶은 휴양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렬입니다. 예, 위생 관리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만 있어봐. 그 종량제 봉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중동 그 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나프타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종량제 봉투 그 생산에 그 차질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그 뒤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상 부사 윤정입니다. 그 종량제 그 원료인 납부타 관련해서 또 생산하고 저희가 관련해서는 저희 자원 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처음에는 그 차대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물량이 딸렸었습니다. 하나 그 후에 그 자원 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제 판매를 약간 제한적으로 두면서 지금은 그 원활하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쪼록 청주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돼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최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방수공사 신규 사업이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일부 공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지금 방수공사라는 건가요? 두 개 합쳐서 771평방미터면 두 개 시설 233평 정도 되는데 233평에 6천만 원 이게 과하게 지금 예산에 잡힌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잠시만요. 두 개 합쳐서 233평이면은 이거 일부 공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공사인데요.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일부 이제 방수층이 깨진 부분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비가 많이 누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이 시공한 지 어느 정도가 됐죠? 이전에 방수를 한 시기가 몇 년 정도 지난 거죠? 정확하게 그 날짜,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씩 이거는 재시공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아예 방수를 하는 게 보다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나요? 거기가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그 전체를 비가림 시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 4년마다 그거를 하기도 전체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가 왔을 때 좀 방수층 깨진 데를 추정을 해서 부분 계속 방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청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유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붕공사를 완전히 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이거 아마 방수를 개보수를 계속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여기가 쌍둥이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지붕을 거기를 전체 다 비가림 시설 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6천만 원 지금 예산에 대한 내역서 좀 한번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회의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좀 하라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부담이 가시나 봅니다. 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 인사 말씀. 네. 저희 경제문화위원회가 참 큰일을 했습니다. 이 도시공사 공사 전환하는데 정말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발빠르게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만큼 정말로 개발사업부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도시공사도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인사 말씀 소회라기보다는 정말 도시공사의 영원한 발전을
더 무궁무진한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유영기 사장님 하실 말씀 잠깐 있으면. 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사례를 보면 당해년도에 전환한 경우가 사실 드물더라고요. 보통 2번, 3번 정도. 이 옆에 있는 그 천안만 해도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청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해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청주도시공사가 그 향후에 적자 없이 흑자만 내고 또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공사의 무궁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때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안 예산안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대 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데요. 대과 없이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행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